아, 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이다. 은둔을 하기 전날에 문장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거든요. 아, 뭔가 잘못 산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머릿속에 들었고, 점점 누적되니까 이제 씻지 않게 됐어요. 방에서 거의 쉰내가 나고, 뭐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방 안에서 소변을 해결하고, 그 상황에서 계속 졸려요. 그 방에서 왜 더러운 공중 화장실 가면 오래 못 있겠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는 거니까. 보통의 존재로 살아온 지도 이제 오래돼. 세상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따져오지만 어떤 청춘에게는 홀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생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5년 정도 은둔을 경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과거에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을 돕고 있는 안무서원회사의 대표 유순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집은 조금 그 장손의 역할이 좀 중요한 집이었어요. 명절에 좀 여자분들이 그걸 독박을 써서 명절을 준비한다던가, 어머니 혼자서 그걸 좀 독박으로 하셨고,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모든 거를 다 투영을 했거든요. 엄마는 할아버지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해외에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좀 사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한테 매일 살려달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군대 갔다가 와서 괜찮아질 거라고 저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본질인데. 아니잖아? 아니야. 승규 씨가 5년이라는 은둔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건 공동주거 사업을 하던 한 단체 덕분이었습니다. 소물이 뭐 탈출할 필요가 없죠. 그곳에서 비슷한 시간을 견딘 사람들을 만나고 방 밖의 삶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단체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이죠. 결국 승규 씨는 직접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쉐어하우스도 열었습니다. 끔찍했네요, 얘가.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곳이 바로 승규 씨가 청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 근데 위에 냉동실도 많이 털어보겠네. 고도 새우 좀 먹어야 돼. 새우. 이곳에 산 지도 어느덧 5년째. 너무 기름져요. 이름이 누구세요? 이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은 여기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응. 이렇게 맞나? 네. 아침 10시면 작은 모임이 열립니다.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몸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봅니다. 보통 처음에 들어오시면 대부분 50점을 이제 남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잘 몰라서 내 상태에 대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고민을 하나둘 꺼내놓기도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게 목표. 저는 요즘은 좀 기분 점수 한 43점, 신체 점수 33점. 전 좀 낮은데, 밀린 일이 있는데 사실은 밀렸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건 그걸 할 여력이 없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좋아졌다 싶을 때쯤 계속 누가 끌어내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 당사자성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계속 신선하게 저한테 공급이 되거든요. 아, 맞아, 나 이 문제가 아직 개선이 잘 안 됐지? 같은 게 있어서. 기본 점수 70, 신체 점수 43. 오늘 중간에 정신과를 가지만 잘 맞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피곤하고 기분은
평소보다 좋다. 내일 저는 기분 점수 68이고요. 몸 점수는 55점입니다. 인터뷰 촬영도 와서 기분이 약간 싱숭생숭하고 조금 더 떨리는 기분도 든다. 오늘은 이래저래 바쁜 일정인 것 같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리일린 기분 점수가 뭐 있거나 발표해야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훨씬 낮아졌었거든요. 좀 약간 평이한 것 같아요. 약간 50에서 60 사이? 확실히 옛날보단 긴장을 덜 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물론 긴장한다고 하고 있지만 옛날엔 패닉에 가까웠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상시적인 긴장이고. 이들이 오랜 시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한 데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적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진짜 간신히 꿈을 이뤄서 웹툰 작가 생활을 1년여 정도 했었는데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토록 원했던 일인데 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말을 하는 게 용납이 잘 안 돼서 약간 조금 말을 못 하겠어서 그냥 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은둔이 좀 점점 심화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동에 입원한 것도 여러 번. 어린 시절 당한 따돌림도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이 좀처럼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좀 일하느라 바쁘시고 어머니는 저를 좀 돌볼 여력이 없으셔서 제가 좀 많이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래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좀 피해 다녔어요. 막 옷 닿으면은 다 털어내고 막 제가 만졌던 물건들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막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 사회성들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그렇다고 꼭 크고 선명한 상처 때문에 그렇나? 은둔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막막함이 청년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취업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하고 싶은 일을 꿈꾸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시대. 돌아보면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만으로도 괜히 작아지고 외로웠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좀 이제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조금 그 저만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실제로 뭐 소위 말하는 정모라던가 이런 것들 행사를 엄청 진짜 미성년자 때부터 줄곧 기획했고 그게 좀 저의 소통 창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공동체도 뭔가 딱히 사회에서 그렇게 좋게 봐주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성인이 될 때 다들 좀 나 이제 대학 간다, 뭐 취업한다 이렇게 좀 흩어지다 보니까 아마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민들을. 근데 그런 존재들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좀 무기력했던 것 같고요. 처음엔 그냥 슬럼프라고 생각했는데 저나 아니면 기자님이나 누구나 사실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 겪을 수 있는 상태가 은둔이고 고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되게 특수한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거에 맞춘 어떤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N개 이유로 다들 N개의 형태의 고립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는 사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삐끗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고립이라면 은둔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홀로 보내는 하루의 시간이 오롯이 조그만 방 안에서만 흘러갑니다. 지난해 발표된 WHO 보고서에선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흔하게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조금은 비겁한 방식이었어요.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을 좀 보고 싶다. 그래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영화를 검색해 보다가 우연히 본 작품 2개가 히키코모리가 주인공인 작품이어서 그걸 보고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히키코모리일 수도 있나? 그 생각을 은둔 5년 차에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랑 장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30년) 넘게 히키코모리 문제와 마주해온 일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今から約25年ぐらい前、ちょうど2000年の頃に、日本が大変な不況の時期がありました。今はどちらかというとやっぱりいろんな社会のプレッシャーの中でどんな若者でも引きこもりになる可能性はあるっていう認識の方が強まってきてると思うから。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와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지원단체. 아츠미 씨는 중학교 때부터 은둔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 단체가 은둔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식당. 아츠미 씨는 어엿한 점장이 되었습니다. 今でも自分の自信のなさとかそういうものっていうのは根底にはあると思いますし、ただ同じような境遇の、方たちが周りに、いるっていうこと、自分のことを話せる環境ができたっていうことはすごく、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そのうちはみんなあなたの家の育て方が悪いんじゃないか、あなたの子供に対する接し方がまずかったんじゃない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盛んに言った時代があるんですよね。結果としてこの子が辛い状態で今いるんだということが問題なわけであって、そのためのその原因を探すよりはこの子をどうしたら元気にできるのか、どうしたらこの子が楽しいと思えるように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議論をす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よ。なぜこうなったか、なぜこんな風になってるかって原因探しをいくらしてもですね、それがその子の幸せにつながる話にはならないと思うんです。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 역시 어느새 집안에 마음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가족 모임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부모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기대며 조금씩 버틸 힘을 찾아가는 겁니다. 息子の人生が崩れていってしまうような気がして、最初はとてもやっぱりショックというか、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感じでしたね。やっぱり家族会に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同じ悩みを持っている方たちがいっぱいいるんだなっていうので、うちの息子にもそういうチャンス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ちょっと希望というか。むしろ今日本が直面しているのは引きこもりの高齢化問題です。8050問題という言葉が日本では随分言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つまり80歳の年金だけで生活しているお父さんお母さんと50代の元引きこもりっていうか、今も仕事をしていなくて生活も全部親だけに頼っている、親の年金だけに頼っ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引きこもりが多分今ものすごく多くなっているので、じゃあその親が死んだ後いなくなった後にその引きこもりがどうやって生活を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極めて大きな問題で、これは多分政府も強い問題意識を持っているっていう。
우리나라 청년 가구의 절반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면서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인천광역시에서만 그 1인 가구가 41만 2천 가구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연평균 증가율이 6%입니다.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외로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외로움 돌봄국을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집과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20, 30대 특수청소 전문가는 혼자 사는 또래 청년들의 집을 청소하는 날엔 유독 마음이 무거운데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유서를 뭐 책장이라던가 이런 곳에 넣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젊은 나이셨는데 심지어 저랑 나이도 같았어요. 배달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오토바이 탈 때마다 허리도 아프고 더 이상 삶을 지속할 힘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다. 주위 사람들이랑도 엄청 멀어진 그걸 봤어요. 엄마, 아빠, 내가 항상 부족해서 미안해. 이렇게 적어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정말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10대나 20대의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청년의 은둔과 고립 문제는 사실은 그때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그렇게 부각이 안 됐었던 거고요. 역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은둔하지 않는 청년들이 받고 있는 연봉 정도를 번다면 이렇게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것만 해도 한 6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정책 비용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이제 총괄을 하면은 약 7조 정도가 된다라고 그때 추산 연구를 해본 적이 있고요. 부모님들은 빨리 밖에 좀 나가라 해요. 청년은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나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일상력이 좀 회복돼야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해야지만 사회공포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힘이 난다라고 하면은 사회로 나갈 연습을 좀 해보자 해서 사회 이행을 위한 일경험 활동들을 합니다. 다만 부단한 노력 끝에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들 한 15분 정도 오신다 해가지고 바로 연결감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래서 외로움부를 만들면서 슬로건이 연결된 사회였어요. 예, 취업이 아닙니다. 소득활동이 아니에요. 예, 사회적 고립의 반대말은 사실은 연결감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 누군가에게.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을 공공보건의 문제로 보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외로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로움부가 신설된 배경에는 그 당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거의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나 피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연구들이 많은 충격을 줬잖아요. 공공보건의 문제가 된 거예요. GP,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죠. 동네 주치 개념의 가정의가 제일 최초로 접수받는 거죠. 외로움 문제라든지 정신과적 문제라든지 여러 그런 어려움들을 꼭 건강 문제가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치 인프라를 이용해서 거기서 사회적 처방을 내리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加えて親が頑張るだけでも立ち直ることは難しいんです。その代わりに何かいい他人の大人とうまく関わり合いができるとびっくりするぐらい状況が改善することがあります。支援者支援っていうんですけど、サポーターをサポートするっていう。その代わり引きこもりを支援する NPO とか
いろんなその団体をサポートすることはとても大事なことなので、だからそれは言い換えれば重層的支援と言います。ナショナルガバメント、ローカルガバメント、ウェルフェアアソシエーション、社会福祉協議会、もっと地域に密着した大人の協力とか周りの理解がとても大事なので。 국내에선 공공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 은둔과 고립 속에 머무는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곳은 보건복지부와 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한 사회 서비스원. 은둔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회사가 얼마 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상 회사는 말 그대로 진짜 회사는 아니에요. 8주 과정으로 해서 8명을 그 직원 수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시 반서부터 5시 반까지 하루 종일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그 사업은 광고 마케팅 사업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갔던 청년들도 일의 기쁨과 슬픔을 알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조금씩 얻어갑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돼가지고 전 그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해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좀 그냥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나도 좀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마침내 방 밖으로 나오길 결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조금 서툴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쩌면 행복은 지금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을 개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막대하죠.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꿔서 이게 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뭐 사회에서 봤을 때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게 내 상태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있잖아요. 여기 침대 크기 안 맞으면 다리 잘라서 죽이고 작으면 늘려서 죽이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 다 규격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도 안 행복해지고 평범하신 분으로 여기 보내줘 보통의 존재로 살아온 지도 이제 오래되었지 그동안 길 따라 다니며 만나 많은 사람들 다가와 내게 손 내밀어 주었지 나를 모른 채 나에게 넌 허무한 별빛 너에게 난 비춰진 일 이곳에서 우리